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결국엔 삼성도 비상사태라. 무슨 뜻일까요? 삼성이 비상사태다 이러면요, 삼성의 가장 핵심적인 매출을 하는 품목 반도체가 꼬꾸라졌잖아요. 그 다음에 버티고 있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야, 저는 굉장히 충격처럼 느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스마트폰 관세율을 외국에서 제조를 하잖아요.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 제조를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25%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애플은 중국에서 많이 생산을 하거든요. 또 인도에서도 많이 생산하겠다 하면서 팀 쿡은 인도에 스마트 공장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뭐 짓는 건 자유다. 짓는 건 자유다. 그러나 중국에서 제조를 하든 인도에서 제조를 하든 제조를 해서 미국으로 들어올 때 관세를 25% 매기겠다 이렇게 섬뜩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냐? 6월 말부터라는 거예요. 6월 말부터. 야, 시간이 생각보다 적죠.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의 대부분을 사실 국내와 베트남에서 생산하거든요. 베트남의 생산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삼성 스마트폰 결국 25% 관세를 맞게 되는 건가요? 아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애플이 생산한 아이폰, 스마트폰에 대해서만 25% 관세를 매기는 건가요? 물었더니 아니다.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삼성에도 25% 관세를 매기나요? 이랬더니요. 당연하다. 해외에서 생산돼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스마트폰에 최소 25%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렇게 되니까 지금 삼성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돼버렸습니다. 완전 비상사태가 됐어요. 지금 삼성은 여러분 알다시피 반도체가 완전히 꼬꾸라졌잖아요. 예,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보면 반도체 영업이익이 1조 1천억밖에 안 됩니다. 삼성이 지금 먹고 사는 것은요, 모바일과 네트워크인데 이 모바일 스마트폰입니다. 4조 7천억 원. 나머지 말입니다.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5천억 정도 흑자, TV나 가전에 대해서는 3천억 정도 흑자, 자동차 전장 제품인 하만에 대해서는 3천억 흑자. 흑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보통 말입니다. 디스플레이는 5천억 흑자, 적자라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TV는 3천억 흑자, 하만은 3천억이에요. 굉장히 적어요. 모바일 네트워크는 4조 7천억 원의 흑자고요. 자, 이렇게 되면 모바일 네트워크가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겠죠. 그러면 영업이익은요. 또 한 번 꼬꾸라질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나요? 충분히 있습니다. 2025년 1분기가 영업이익,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이 6조 6,900억이었는데 2024년 1분기 6조 6,100억보다는 1.2% 올라서 800억 원이 늘은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가 위기인 상태에서 만약에 스마트폰까지 이제 매겨지면 충격의 강도는 굉장히 세질 것 같은데요.
물론 말입니다. 미국 내에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기지가 있느냐, 이거는 쉽지 않아요. 아이폰도 거기서 안 하고 있고요. 삼성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말입니다. 미국에 관세가 25% 붙으면 스마트폰 가격만 올라가는 것 아닌가,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지금 삼성전자가 버티는 것은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에 최악의 어떤 상황이 쏟아지면 이거 말입니다. 삼성도 위험하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나 TV나 가전,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게 무섭잖아요. 게다가 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치고 올라오는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상황은 점점 더 꼬여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삼성이 위험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이런 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트럼프 관세는 지금 굉장하게 많이 심각하게 되고 있거든요. 이미 철강이나 철강 파생 상품에 25% 관세 매기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이나 알루미늄 파생 상품에도 25% 관세 매기고 있고요.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매긴다. 대한민국 상황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자동차 수출도 지금 꼬꾸라지고 있는 상태, 자동차 부품의 수출이나 알루미늄이나 철강에 대한 수출도 꼬꾸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진짜로 무섭습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진짜 꼬꾸라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무서운 전망도 하게 됩니다. 게다가 트럼프 관세는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벌이다가 1차전 마무리가 되더니 이번에는 유럽과 전쟁을 벌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지금 유럽연합에 기본관세 10%에다가 기존에는 상호관세를 20% 부과하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90일을 유예시켰어요. 그런데 아니다. 일주일 내에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유럽연합의 모든 제품에 50%의 상호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색이 대단하죠. 안 그래도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국인데 또다시 미국과 유럽연합이 싸운다면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것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수출국 입장에서는요, 미국과 유럽연합이 싸우더라도 충격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요, TV부터 시작해서 가전제품까지 여기에 스마트폰까지 수출하는 삼성 입장에서는 최악의 수순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꼬꾸라지면 지금 삼성도 꼬꾸라진다. 삼성이 꼬꾸라지면 우리나라 경제도 꼬꾸라진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중에서도 투자은행들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최악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JP모건은 0.5% 올해 성장한다. 골드만삭스도 0.6%, CT는 0.6%고요. HSBC도 0.7%예요. 8개 해외 투자은행들의 평균이 0.75% 성장입니다. 그것을 감안을 해보면 대한민국은 더 충격적인 일도 벌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트럼프 관세가 점점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가거든요. 중국에 대한 어떤 제재나 유럽에 대한 제재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제재까지 심각해지잖아요. 철강이나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이제 스마트폰까지. 이렇게 오면 대한민국은 그동안 세계 기관들이나 혹은 국내 기관들이나 더 그래도 나쁘게 보는 투자은행들,
지금 투자은행들이 최악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투자은행들이 보는 최악, 우리 경제가 실질적으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 지금 보입니다. 연도별 성장률을 보면 여러분 1953년에 0.6%를 성장한 이후에 오일 쇼크 때는 마이너스 1.6%였고요. IMF 외환위기 때는 마이너스 5.1%,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0.8% 성장했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때는 마이너스 0.7% 성장했거든요. 지금 2025년 최악의 시나리오로 관세 전쟁이 터진다 이러면 현재까지 한국은행은 1.2% 정도 성장을 한다고 했지만 0점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트럼프 관세는 삼성이든 현대든 대한민국 대기업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고요. 여기에 품목별 관세까지 강하게 때리니까 우리 경제가 과연 버틸 수가 있을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는 것은 아닌지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의 매출이 줄어든다. 이것은요, 대한민국 경제에도 위기가 다가온다. 이렇게 예측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영위하는 사업군이 수출 중심의 핵심 산업들이고요. 핵심 산업들의 수출이 줄어들고 중국과 경쟁력에서 밀린다는 것은 삼성이 위기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삼성이 위기로 간다는 뜻은요, 대한민국의 여타 기업들도 위기로 가고 있다는 뜻이고요. 삼성이 위기고 대한민국의 여타 기업들이 위기면 대한민국도 위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저성장 끝에 최악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트럼프 관세는 지금 충격적으로 시장에 작용할 가능성 충분히 많습니다. 항상 대비하고 또 대비하는 자세 필요하다, 그 말씀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예요. 결국은 저성장 끝에 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취직을 하고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돈을 어떻게 하든 쌓아가는 것, 이게 저성장 시대 길어지면서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생존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우리가 살아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씀도 강조합니다.